오시기 전에 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한테 자전거 구하는 사람한테 강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악자전거 1세대 권영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전거 가지고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타고 난 다음에 흙이 많이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겨울에 창고에 넣어놨다가 보니까는 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이렇게 녹이 쓸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뿌려가지고 자전거를 세척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버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가 버리려고 하는 것들,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자전거에 물이 묻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에 물이 많이 묻었을 경우에 당장은 해로울 건 없습니다. 근데 물이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이유가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 오는 날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됐다. 그러면 흙도 많이 튀고 물도 많이 묻었을 텐데요. 그때 귀찮더라도 타고 나서 즉시 닦아주시면 이 물이 우리 자전거의 관절 부위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볼트나 이런 이연 부분 안에는 다 그리스나 기름들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기름하고 물하고는 이렇게 섞이지 않는 걸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닦아주실 때 물을 뿌렸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냥 일반 이런 타올 가지고 닦으셔도 되고 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 같은 걸로 닦으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몸체를 먼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몸체 닦아주시는데 보통은 여기가 제일 닦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물을 뿌리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닦는 세척제가 있어요. 자전거 기름때를 닦아내는 세척제. 그런 거를 스프레이로 뿌리시고 이런 데를 직접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밀어주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 주의하셨지만 브레이크에 기름 성분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 림, 소위 말해서 휠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닦아주시고 마법 같은 이런 윤활유 있잖아요. WD-40이라고 이거를 타월에다가 많이 뿌려서 그냥 이 모체 같은 데 다 닦아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데를 닦아주셔도 되고 모든 데를 다 닦아주셔도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손이 닿는 곳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손이 닿는 곳이라 되면 다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이 바퀴를 여기 페달을 뒤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천을 가지고 뒤로 돌리면서 이 앞에 이 크랭크의 기름을 이렇게 닦아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기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닦기에는 좀 그렇고 기름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이 기름벌레를 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쪽에 보시면 이런 데도 관절 부위가 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실 때는 이쪽 밑에 기름이 안 묻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보호막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뭐 집에서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뿌려서 많이 뿌려놓으셔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해보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다 닦아주시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 기름을 도포를 해주시고 이 안에 스며들 정도까지 내비뒀다가 밖에는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닦아내주셔야지 자전거를 타면서 일어나는 먼지로 인해서 얘가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뿌려놓고서 그냥 타버리시면 그 길거리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 기름에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름때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앞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변속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칠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닦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기름이 묻은 이런 그 벌레를 가지고서는 여기 이렇게 몸체는 아무데나 이렇게 다 닦으셔도 돼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 많이 하세요. 고압 세차기로다가 막 쏘면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정집에서 사시다 보면 그 잔디밭에 물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압 세차기로 아무래도 이런 이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허브 같은 부분이 구동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옆에서 그 홀을 향해서 세게 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뿌리라고 생각하시고 뿌리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굴러가거나 뒤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 조여져 있는 것들, 우선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전진 방향으로 그 정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집에서 스탠드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저쪽 기어에 간섭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어떻게 세우면 좋으냐면 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곳만 있으면 뒷바퀴를 이렇게 걸쳐놓으면 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체인도 뒤로 돌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스탠드가 없으셔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낮은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주변에 적정한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런 공간에 내가 밑에서 이렇게 손볼 수 있다면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전거 바퀴를 빼려면 14mm나 15mm 두 개의 볼트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mm가 될 수도 있고 15mm가 될 수도 있는데 기계에 푸는 동작은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풀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우선 자전거가 있으면 바퀴를 빼시려고 할 때 바퀴를 뺄 때 앞바퀴를 먼저 빼셔야 곤란한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뒷바퀴만 먼저 빼버리면 이 뒤에 뭐 장착되어 있는 기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이 갈 수 있고 또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앞바퀴부터 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텐데
이 브레이크가 V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브레이크를 먼저 빼주셔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빼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레버에 달려있는 이 장치를 밀어서 손으로 밀어서 위로 들어 올리면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바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는 전체적으로 다 안 풀어주셔도 되고 어느 정도 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해가지고 이게 직접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빠졌네. 예. 원래 여기에 보시면 바퀴를 잡아주는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걸로 그냥 꽂아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 원래 정상적으로 나온 회사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은 아닙니다. 이 자전거 포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크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뒷바퀴를 빼실 때에는 이 기어가 있는 자전거들은 기어가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기어가 제일 작은 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이 기어 자체가 제일 밑으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바퀴를 낄 때도 제일 밑에 기준을 두고 거기다가 낄 수 있기 때문에 기어가 어디다가 놓고서 뺐는지 꼈는지를 모르면 그런 혼돈이 생기면 잘 안 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뒷바퀴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빼주시고 볼트를 풀어서 역시 이 바퀴도 끝까지 다 볼트를 풀지 않으셔도 충분히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빠졌죠? 예. 문제가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자전거들이 이렇게 쉽게 뺐는데 다시 끼우다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뭉치를 카세트 스프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카세트 스프라켓의 제일 마지막 기어에 우리는 놓고서 자전거 바퀴를 뺐기 때문에 체인을 다시 바퀴를 다시 끼실 때 얘를 제일 밑에 기어에다가 여기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걸어주시면서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때 조이실 때도 이 기어 있는 부분을 먼저 조이시는 거예요. 이 기어 있는 부분을 먼저 조여주시면 기어 있는 부분을 먼저 조여주시면 이 바퀴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100% 충분히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바퀴 정렬이 이 센터에 중앙으로 정말 잘 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로 더 당겨야 되거나 밀어야 되면 이 손으로다가 먼지를 밀어서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계를 여러분들이 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맞은 상태라서 그냥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퀴가 뺐다가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를 체결해 주시고, 뒤에 잘 보이지? 네,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는 앞바퀴 체결 없이 핸들 이 부분이 우리는 핸들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핸들 바와 스템 사이를 이렇게 잡으시고 바퀴를 껴주시면 돼요. 이때 끼실 때 대충 여러 회사의 자전거들은 바퀴가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어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어를 보면 이 방향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역으로 가게 끼워 놓으면 자전거가 좀 잘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추진을 줘야 될 때 미끄러지거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보고 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모셔를 최대한 돌려서 갖다 놓으시고 그대로 놓으시면 정상적으로 껴졌죠. 물론 지금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덜렁거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를 이렇게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여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조여서 한쪽만 미리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마시고 그러면 센터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브레이크. 바퀴 탈부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전거 이제 체인 기름 관리하는 거, 체인 관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인은 이 바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을 이 페달을 이용해서 바퀴를 구동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이 없으면 자전거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을 주고 스피드를 내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인이 중요한데요. 이 체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체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체인은 이렇게 이 한 칸 한 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의 상태예요. 연결돼 가지고 한 칸 한 칸이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타는 분들이 기어를 잘못 사용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으시고, 아니면 뭐 힘을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체인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체인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일자가 되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앞에 기어는 제일 3단을 놨는데 뒤에는 제일 큰 스프라켓 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체인이 대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앞에서는 힘을 많이 주고 뒤에서는 끌려가긴 하지만 체인이 그만큼 힘을 많이 받아서 팽팽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체인이 여기에서 돌리는 힘과 여기서 따라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괜찮겠지만 돌아가서 실제로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체인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걔가 제대로 변속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을 드레일러라고 하는데, 드레일러의 이 기어 안쪽을 풀리라고 하는데요. 그 풀리를 통과하면서 얘가 원활하지 않은 관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튀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항상 일자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1단에서 제일 큰 거에서 제일 밑에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기 1단을 넣었다면 제일 밑에 가서 이렇게 대각으로 되지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1단이 한 4, 5단 사용하고 2단으로 넘어가서 또 한 4, 5단 사용하고 또 3단 가서 한 4, 5단 사용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인은
한 칸 한 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인을 닦으면서 체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일반 자전거들은 거의 관리를 안 해서 거의 체인을 녹이 나 있는 상태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얘를 체인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름을 뿌려가지고 기름을 넣고 해서 이 체인이 충분히 기름이 안에 체인이 안에 스며들었다 싶을 정도가 되면 이 탕홀이나 거즈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기름을 올려서 계속 닦아내 주셔야 돼요. 점유비를 많이 도포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계속해서 닦아내시는 거예요. 짚고 계속해서 닦아내시는 거예요. 닦아내시면 기름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고 녹이난 부분은 녹이 없어졌을 테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사용하시는데 기름을 막 줄줄줄 붓지 마시고 조금씩 사용하시면 좋은데,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크 샵에 가서 사시면 기름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식은 우리 먼지가 많은 그런 데 갈 때 사용하는 거고, 습식은 비 오는 날, 내가 뭐 나가야 되는데 비도 올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의 정도가, 이 오일의 정도가 점점 더 적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고, 건식은 뿌리고 나면 어느 정도 가면서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먼지가 많은 데를 타도 기름은 좀 없을지언정 체인이 아주 더럽거나 막 때가 껴가지고서 시큼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때 이 체인 아디마다 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닦아낸 거예요. 다 깨끗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방울씩 주는 거예요. 이 너무 지금 한꺼번에 쏙 쏟아지니까 한 방울씩 해서 주고서 계속 또 체인을 돌리는 거죠. 이걸 집에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를 그냥 막 부르륵 해서 쏟으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얘도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가지고 이 안으로 어느 정도 기름이 다 스며들었겠다 싶으면 아까만큼, 처음에만큼 다 닦아내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닦아내질 수 있는 만큼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인 표면 밖에 묻어있는 오일은 다시 다 닦아내줬기 때문에 먼지가 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이 붙어도 그 기름에 의해서 달라붙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습식하고 다르게 얘는 약간 좀 물 같아요. 이렇게 뿌리면 좀 물 같아요. 근데 얘는 짧은 거리를 라이딩할 때는 좋은데 장거리를 갈 때는 얘를 사용하시려면 가면서 몇 번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서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날아가는 애기 때문에 사실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둬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 정도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름을 사용하실 때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전거에는 기름을 칠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지 않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 보면 가끔 뭐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난다 하면 자전거는 제일 첫 번째 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 자전거 몸체 이 크랭크를 잡고 있는 버튼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 통이 있는데요. 여기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브리스가 말랐거나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올라오면 이 프레임을 시트 포스트를 이렇게 볼트로 인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이 위에 올라오면 이 안장 부분을
이 장치로 인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 소리가 나서 이 내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이고 할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요 안에 보면 그 연결 부위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WD나 이런 것들을 뿌려주시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전거 간혹 보시면 이런 자전거 타신다고 하면 여기 부분은 사실은 여기를 뿌린다고 해서 기름이 안에 많이 스며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며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가의 장비들은 물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게 실링이 잘 돼 있는데 얘네들은 그만큼 실링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컴팩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뿌려주시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적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땀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데 맞으면 땀이 안으로 스며 들어가면서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이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물론 물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고 나머지는 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외에 기름칠할 거는 다음 저 자전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전거 펌프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 펌프 수리를 하시려면 기존에 이제 튜브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있는 거를 다시 수리를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튜브를 가지실 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덧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보면 무시고무 들어있는 그 밸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만한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 고무도 달려있고 그런 거. 그게 이제 덧녹 방식이라고 해서 영국식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슈레더라고 해서 이 밸브 방식이에요. 요거는 프레스타, 요거는 프랑스식, 얘는 미국식,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영국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가 캐나다 와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는 사실은 좀 중고가 자전거는 많이 안 하는데 중저가에서는 이 방식을 거의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레스타 밸브는 거의 중고가 제품들에 이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브를 선택하실 때 프레스타냐 아니면 슈레더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짧은 게 있어요. 30mm, 40mm, 50mm 보면 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브라고 해서 그냥 막상 보시면 난처한 경우도 좀 겪으실 수가 있어요. 림이 좀 뚱뚱하면 이렇게 좀 기른 걸 사용하셔요. 소위 말해서 이제 카본 바퀴나 이런 것들은 얘가 길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른 걸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처럼 바퀴를 빼낸 상태에서 펑크를 수리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뺐고요. 공기가 이게 펑크가 났다면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공기압이 이렇게 빠져서 펑크가 났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 튜브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구가 있으세요. 공구가 없으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다른 뭐를 이용해서 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용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빼실 때에는 이 밸브가 있는 쪽을 빼시는 게 아니라 밸브 밑에 쪽을 해서 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지로다가 타이어를 제껴 놓으시고 여기에서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은 스포크라고 하는데요. 스포크가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치가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걸어 두시고 그 다음 칸 정도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빼셔도 돼요. 여기 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칸. 그래서 어느 정도 오시면 얘를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밸브 공간 찾으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셨는데 펌프가 난 데가 어딘지 못 찾으시잖아요. 번거롭지만 공기를 넣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펌프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압을 넣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새는 거는 못 찾으세요. 그런 거는 우리 그 예전 방식으로 세숫대에 물 받아 놓고 이렇게 담그시면 물방울이 아주 작게 이렇게 올라오는 쪽이 그 펌프가 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항상 볼펜이나 이런 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물방울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더 뜯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뜯어가지고 공기압이 다 빠져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펑크난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펑크난 부분을 이렇게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공기압이 다 빠지고 나면 어디 펑크 났었지? 이런 경우가 생기세요. 예. 그렇지 않고 물에 집어넣지 않고 이걸 체크하는 방법은 공기압이 센 데를 볼펜으로다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볼펜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일할 때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펌프 패치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워낙에 많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본드를 발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펑크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본드 이 펑크난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시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저의 패치를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바람을 해가지고 얘를 빨리 말리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마르게 10분이고 20분이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발라놓은 애가 다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공기압을 넣으면 다시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마른 상태에서 패치를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리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공기압이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압을 더 빼치는 게 좋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빼면 안 좋아요. 이렇게 형태는 남아있을 정도로다가 공기압이 남아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자전거가 이렇게 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가 이렇게 쑥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홀 중간에 밑에 한쪽만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엄지로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만 남아있죠. 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니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김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레저용 전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꼭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텐데 여름철에 공기압을 많이 넣고 그랬을 때 튜브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대요. 터지는 게 거의 이 영향이에요. 이제 베이비 파우더를 제가 사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요. 베이비 파우더를 이 안에다가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전거 튜브가 이 타이어하고 안에 들어서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연인이 돼서는 안 돼요. 떨어져 있어서 남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기압을 많이 넣고 막 가다가 덜컹하는 데를 퉁 치고 가면요. 순간 이쪽에 있는 공기압이 반대로 가가지고 반대가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축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근데 얘가 마찰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마찰은 있지만 움직이고 있다면 공기압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많이 한쪽으로 벌려도 얘가 터지는 경우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랑 얘랑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타이어도 고무 성분이고 얘도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요즘처럼 타고 다니다 보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생활의 지혜부터 사용하시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휠을 제가 이렇게 밸브 부분을 잡고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밸브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얘가 튜브가 이렇게 타이어 위에 걸친대요. 그러면 제껴가지고 이 밸브를 먼저 끼시는데 이 밸브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무릎에 세우시고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또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쉽게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요령이 있으면 이게 쉽긴 한데 아마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레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쪽은 뺄 때 쓰시는 거고 다시 집어넣으실 때는 반대로 여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제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 소리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튜브도 뭐 언제든지 이렇게 빼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기어가 제일 밑에 있고 얘를 제일 위로 올려볼게요. 자, 제일 올렸는데 이 바퀴가 정지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원위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그냥 그대로 있고 얘 줄이 이렇게 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줄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이에 기름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관이 있는 그 윤활유를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 이 안으로 저절로 스며들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에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좀 위로 향하게 하면 기름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와서 이 상태에 놓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정상적으로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얘를 당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됐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려가 주시면 얘가 다시 기어가 원 상태로 탱탱해지고 연속할 수 있는 정상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 그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